영화 보다가 한 3번 정도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인데. 티나 터너 아줌마의 베러비구 투미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시사후 99 이학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이 영화는 파라마운트에서 그동안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콰이어트 플레이스를 감독한 조 크레신스키가 연출을 했는데, 생각보다 놀란 거는 제작비를 많이 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 상상의 친구들을 예전에로 치면 로저 레비처럼 이렇게 실사와 CG를 합성을 했는데, 그 규모라든가 또 배우들 목소리들 다 이렇게 고려를 하면은 제작비가 만만치 않겠다 생각이 들고, 또 이 영화에서 제일 놀라운 점은 촬영 감독, 또 이용철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야누스 카민스키 촬영 감독이 영화를 찍었는데, 아마 스필버그 영화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스필버그 영화에서 항상 강조되는 그 빛을 이용한 촬영들이 좋더라고요. 이용철 평론가님은 오늘 이프 상상의 친구에서 촬영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 영화에서 야누스 카민스키는 좀 특이하게도 자기가 이제 중후기에 이제 스필버그 영화의 이제 예술성을 도맡았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의 톤은 자기가 촬영을 하기 전 스필버그의 초기, 그러니까 E.T. 이런 거 할 때 초기 그 당시의 톤으로 이제 이 영화가 가족 드라마이다 보니까 그런 톤으로 해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존 크레신스키 감독이 지금 콰이어트 플레이스 1, 2를 연출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너무 다른 톤의 영화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거 잘 만들었을까? 약간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 영화 보다가 한 3번 정도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왜 제가 울었냐는 얘기를 하면은, 이게 나이 어린 친구들이 볼 때도 약간 동화 같은, 그러니까 어릴 때 제가 TV에서 80년대 특선 영화 보여줄 때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제가 TV로 봤거든요. 그런 거 볼 때처럼 어린 친구들은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고전적인 느낌을 받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고, 나이 드신 관객들은 자기 어릴 때 추억 같은 거, 어릴 적 상상의 친구, 예전에 픽사에서 만드는 몬스터 주식회사처럼 그런 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감동적이었고, 또 영화에 상상의 상상의 친구들을 이프라고 말을 하는데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보다가 특히 슈퍼히어로 닮은 그 친구는 너무 진짜 하나 갖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따뜻하게 디자인이 돼 있고,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했던 지점에서 또 어떤 반전이라 할 수 있는 걸로 탁 머리를 쳐주면서, 와, 조 크레신스키는 정말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202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에서도 중요한 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상실감이라든지 위로가 필요한 건데, 그런 것들을 미국의 되게 아름다웠던 시점들을 추억을 하게 해주면서, 그게 촬영 감독이 어떤 빛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어떤 낙관적인, 아직도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시간이 끝났습니다. 예, 이 영화는 파라마운트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영화는 이 영화에 직접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영화는 유니버설이 1950년대에 만들어서 할리우드의 고전이 된 합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스튜어트가 나오는 그 작품인데, 그 작품이 이 영화의 원형이라는 거를 숨기지 않겠다는 듯이 이 영화의 초반에서 영화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합이라는 대사를 계속 읽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영화는 정말로 따뜻한 홈 드라마이고요. 우리가 계속 8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빅의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퍼킨스가 멀어져가는 소년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는 장면이 있는데, 그 기분으로 저는 이 영화를 다 보았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기 전에 이런 티슈를 나눠주길래 저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눈물을 좀 닦으라고 이 티슈를 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생생처럼 이 영화를 보다가 한 여러 번 울었습니다. 그만큼 영화가 좀 감동적이고 뭉클하게 해주는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좋아하는 티나 터너, 얼마 전에 돌아가신 티나 터너 아줌마의 베러비구 투미가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 아마 돌아가신 그분에 대한 어떤 추모의 의미도 어떻게 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라는 배우는 제가 현존하는 지금 활동하는 배우 중에 가장 안 좋아하는 끝난대요. 그 별점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저는 한 4개 정도 주고 싶어요. 이게 지금 그 아까 이용철 평론가님이 티슈 얘기를 했는데 티슈 외에도 이 스티커를 줬는데 이 이프 상상의 친구들 캐릭터만으로도 저는 한 별 3개는 깔고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감동을 줘가지고 또 별 1개 추가. 그럼 그 별 4개 정도 주면서 흥행 예측은 좀 이게 이 영화들을 과연 그 픽사라든지 그런 CG 애니메이션을 보던 그 층이 실사와 CG가 합쳐진 장르를 얼마만큼 볼까 우려가 있는데 이 층이 과연 얼마만큼 있을까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아마 15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가장 가족 단위로 보기에 좋은 영화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흥행은 좀 낙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그냥 훈훈한 가족 드라마에는 보통 별 3개 정도 주는 편인데 이 영화는 근래 이런 영화가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영화를 뭐 만들어지는지 몰라도 뭐 개봉까지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서 조금 추가점을 줘서 저는 한 3개 반 정도 이 영화에 점수를 주도록 하겠고, 그 한국 그 관객 중에 뭐 아이엠쌤이나 어거스트 러시처럼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홈 드라마에 이렇게 일정 부분의 관객이 가고 그렇게 조금 오랫동안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마어마한 블록버스터는 아니지만 그 홈 드라마로서 그 일정 부분 좋아하는 관객을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관객들이 종종 꺼내보는 그런 드라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용철 평론가님이 원래 라이언 레이놀즈를 안 좋아하세요. 그 전에 특히 데드풀 시리즈 좀 안 좋아하시다 보니까 라이언 레이놀즈에 대한 어떤 편견. 저는 그린 랜턴도 극장 가서 돈 내고 본 그 라이언 레이놀즈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번 영화에서 저는 라이언 레이놀즈가 저 단순히 어떤 헐리우드에서 그 티켓 파워만 가진 배우가 아니라 정말 탄탄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구나 하는 이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이용철 평론가님도 아까 99초 리뷰에서 마지막에 말 못한 라이언 레이놀즈에 대한 99초만 들으면 뭔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도 아니고 싫어하는 배우에 가까웠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헐리우드 아까 말한 그 하비의 제임스 스튜어트처럼 그 고전적인 할리우드 배우들이 그 연기가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자기도 탐낸다는 듯이 평소에 그 장난겨린 모습을 싹 씻고 그 되게 진지한 모습으로 분해서 저는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싫어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영화에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라이언 레이놀즈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라이언 레이놀즈가 만들었던 프리가이가 디지털의 어떤 세상을 은유한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프리가이하고 그 이프 상상의 층과 어떤 좋은 짝패가 되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의 어떤 것과 아날로그,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는 CG로 만들었지만 아날로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정서, 이 두 가지를 라이언 레이놀즈가 같이 보여줬다는 면에서는 정말 좋은 스펙트럼의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영화를 같이 봐도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